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등에서 창이 건물에 미치는 영향 또는 창을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 채널에서 주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과 함께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 특히 재테크, 부동산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주제가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내용이고, 앞으로도 설계와 공사에 관련된 내용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본 채널의 초기에 제작된 이러한 영상들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 상가주택, 근생빌딩, 다가구주택 등에서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창만큼 건물의 전반적인 부분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창이 가진 기본적인 기능인 조망이나 채광 등 외에도 창은 실내 분위기나 인테리어를 좌우하기도 하고, 특히 창은 건물의 외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유리와 창틀로 구성된 창은 단열과 결로 그리고 방범 등에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저는 본 채널에서 여러 영상으로 이러한 창호의 재질이나 크기, 단열과 결로 문제 등에 대하여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동안 설명한 내용 외에도 평생 이러한 건물에 대한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이러한 창을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심을 가진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창이 건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관한 것으로, 건물을 건축하려면 설계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는 콘크리트 공사, 미장 공사, 방수 공사, 설비 공사, 전기 공사 등 22개 공종의 전문 공사가 필요한데, 이 가운데 창호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대체로는 골조공사나 외장공사, 실내 마감공사 등이 공사비도 공사기간도 많이 소요되는데, 이런 공사 못지않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창호공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가주택 등에서 창호공사가 차지하는 공사의 비중을 예를 들자면 설계와 사용된 창호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창호공사비는 전체 공사비의 8 내지 12%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가주택 공사의 공사비 내역서로 설명을 해보겠는데, 이 건물의 공종별 집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순공사비 약 9억 원 가운데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약 3억 원 정도로 30%를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외장 마감 공사로 이 건물은 돌을 사용해서 이 석공사비가 약 1억 3천만 원, 그 다음이 내부 마감 공사로 1억 1천만 원 정도인데, 창호공사가 거의 1억 원에 가까워서 이 공사에서 네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이 공사에서는 최근 시행되기 시작한 방화창호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아마도 방화창호로 적용을 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전체 순공사비 대비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종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창호공사는 차지하는 공사비의 비중도 높지만 공사나 건물의 사용에 있어서도 대단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많고, 실제 공사에 있어서도 창호공사가 선행되지 않으면 실내 마감공사나 외부 마감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공정이며, 또 아래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지만 창과 외벽이 만나는 부분의 방수와 특히 단열 문제도 하자 발생 소지가 많아 시공 중 대단히 주의를 요하는 공사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창의 배치 및 설계 방법에 관한 것으로, 창의 위치와 크기 등 창의 배치도 설계나 실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데, 이를 실제 설계하는 도면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대체로 많은 설계자들은 건물의 설계를 할 때 이와 같은 평면을 구성해 놓은 다음 창문을 계획하게 되는데, 어떤 실이 결정이 되면 주로 실의 외벽 중앙에 창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실의 크기나 특히 향에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향이나 동향인 경우에는 가급적 크게 창을 내는 것이 좋긴 하지만 이때도 생각해야 할 것은 가구 배치와 또 어떤 형태의 창을 배치할 것이냐로, 예를 들자면 이러한 주방에 냉장고와 주방 가구 등을 설치한다면 또는 상부 수납장 등을 설치한다면 아마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창의 위치와 크기 등을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것은 사실 상식이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가구 배치 등을 생각하지도 않고 설계를 한 도면에 따라 콘크리트 공사를 해서 나중에 콘크리트 벽을 까거나 시멘트 벽돌 등을 사용해서 창문의 크기를 조절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는 가구 배치나 이러한 인테리어를 생각하지도 않은 채 창문 설계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창문의 안전과 난간 높이에 관한 것으로, 이는 이러한 창대 높이를, 즉 창을 바닥에서 얼마나 높여서 설치하냐는 것으로, 만약 이 창대 높이가 낮으면 외부로 사람이 추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대 높이는 바닥 마감 부분에서 1.2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은 창대 높이가 너무 높아서 그 방이 답답하다는 의견도 많지만, 이는 건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안전에 관한 것으로 공사 감리나 특히 공사를 마치고 특검을 받을 때 이러한 검사자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점검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안방이나 자녀방 등 일반 방은 그렇지 않지만 거실창이나 근생 빌딩 등에서는 항상 이 창대 높이가 감리나 특검 과정에서 논란이 많은데, 만약 거실창과 같이 개방감이나 환기, 채광 등을 위해서 창대 높이를 낮추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 난간 시설을 부착하면 되는 것으로, 이때도 이 난간 높이는 1.2m 이상 유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상가주택 등에는 계단 난간, 옥상 난간, 거실창 난간 등이 있어서 이러한 난간 높이에 관한 규정을 설명해 드리겠는데, 건축법 시행령 등에서는 이러한 난간의 높이는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m 이상, 다만 건축물 내부 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또는 계단 중간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cm 이상 높이로 설치를 해야 하고, 이러한 난간의 간살의 간격은 안목치수 10cm 이하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다소 까다롭고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 공사 과정에서 특히 위에서 언급한 공사 감리나 사용 승인 과정의 특검 과정에서는 항상 이 창대 높이와 각종 난간 높이가 문제가 되어 지적을 당하고 심한 경우에는 재시공까지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이 창호와 실내 분위기 및 인테리어로, 이러한 창호가 실내 분위기 및 인테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것입니다. 즉 창틀의 규격과 창틀과 각종 출입문의 색깔이 실내 분위기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창틀과 문의 색깔을 정하는 데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깔끔한 실내 분위기에 만약 이러한 창틀이나 각종 문의 색깔을 이와 같이 달리 한다면 실내 분위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것으로, 물론 이러한 색깔이나 실내 분위기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창틀과 문의 색깔이나 형태가 실내 분위기나 인테리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전체 분위기에 맞는 색깔과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색깔은 페인트 등으로도 맞추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PVC된 창틀이나 목재로 된 문에 일반적으로는 표면에 다양한 색깔의 필름을 사용해서 색깔을 조절하기도 하지요. 또한 실내 분위기나 인테리어를 위해서 이러한 창과 문의 형태도 중요한데, 과거에는 현장에서 직접 이러한 창과 문을 제작해서 종류도 다양하지 못하고 또 창틀과 문이 뒤틀리거나 갈라짐 현상까지 발생하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여러 회사들에서 다양한 제품의 창과 문을 기성제품으로 제작해 나오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이러한 문제도 없고 실내 분위기나 인테리어적인 면에서도 대단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러한 창과 문의 종류 그리고 색깔 등을 잘 맞춘다면 훨씬 좋은 실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러한 창호의 종류와 이러한 창이 건축물의 외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는데, 이러한 창은 환기나 채광 등의 고유한 기능과 특히 단열과 결로 문제 등도 고려해야겠지만 이러한 창이 건물의 모양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관을 고려한 창의 종류나 크기 등 창의 설계를 잘 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도 건물의 종류나 각자의 생각에 따라 기능이나 단열 등 실용성을 우선할 수도 있겠지만 외관이 건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설계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방이 생긴 대로 그냥 무의미하게 창을 뻥뻥 뚫리게 설치하기보다는 특별히 기능적으로 희생을 당하지 않는 선에서 코너 창이나 고정창 또는 세로나 가로로 된 긴 창 등을 사용하거나 또는 외관의 통일성이나 특징을 살리는 창 설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지나치게 관련 법과 규정 또 경제성이나 사업성 그리고 기능 등만을 생각해서 건물의 볕이나 평면만을 설계할 일이 아니라 건축물의 외관과 함께 설계를 해야 하는 것인데 대체로 일부 경험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설계자들은 볕이나 평면 설계를 한 다음에 그 볕과 평면에 따라 창을 설계를 하고 또 그런 설계된 창에 따라 그대로 건물의 외관을 설계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특징이나 외관의 통일성 등을 기하기 어렵게 되는 것인데 이는 그야말로 관련 법과 경제성, 기능 등만을 고려한 설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을 설계할 때는 당연히 관련 규정과 사업성, 기능, 그리고 단열과 같은 실용성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건물의 외관과 실내 분위기, 그리고 가구 배치까지를 고려한 그야말로 토탈 디자인이 되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까지 창은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좋을까 또는 창은 건물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창이 건물에서 차지하는 비중, 두 번째로 창의 배치 및 설계 방법, 세 번째로 창문의 안전과 난간 높이, 네 번째로 창호와 실내 분위기 및 인테리어, 마지막 다섯 번째로 창호의 종류와 건물의 외관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살다 보면 또는 이러한 건축에 대한 설계와 공사를 하다 보면 많은 시행착오와 아쉬움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건축 전문가가 아닌 그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들 같은데 실제 설계와 건축을 하다 보면 이런 창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후회되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핑계를 댄다면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또 시간과 절차 등 때문이라고 변명을 하지만 건축에 있어서 차지하는 창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 등을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시행착오나 아쉬움 또는 후회가 없는 건축을 하시길 바라며 혹시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등과 함께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평생 이런 건물에 대한 설계 경험과 실적 그리고 그동안 만나본 다양한 건축주들의 성향 등으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